문제는 이게 비자 거절률이 좀 됩니다. 너 못할 것 같은데? 사업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좀 심할 때는 40%, 50% 가까이도 거절이 나요. 투자 이민은 거절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영주권 승인 상환율 100%를 자랑하는 온누리 국제법인의 최신 이민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 국제법인의 김수경 부사장입니다. 네, 부사장님. 저희가 동영상으로 이민, 투자 이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방송이 된 이후에 네. 이 온누리 국제법인의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실제 상담 상황이 네.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진짜 조금 많아졌어요. 네. 생각보다 문의가 더 많아져서 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문의를 많이 하시던가요? 당연히 저희는 이제 투자이민, 특히 미국 투자이민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투자이민 상담 좀 직접적으로 많아졌고요. 네네. 네, 이제 유럽 투자이민 뭐 이런 것도 요즘에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에 관심이 확 많아지면서 미국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많다라는 거 이제 인지하신 것 같아요. 네. 유럽 투자이민도 좀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민을 상담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사정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저는 이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 걱정이 뭐예요? 너무 다양해요. 어. 이거는 뭐 한 명만 가는 건 아니고 제가 네.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같이 데리고 네. 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들이 이미 다 컸는데 이제 뭐 대학생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 동시에 취업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게 엮이는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은퇴해서 이제 미국에 사는 로망을 실현해 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투자 이민도 종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네. 계시던데 몇 종류나 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좀 많은 종류가 있어요? 사실 투자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EB5 한 종류예요. 아, 네. EB5는 하나고 아마도 E2라고 해서 네. 그거는 이민 비자는 아니고 비이민 비자인데요. 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업 비자가 있어요. 사업 비자요. 네. 네. 그럼 그것도 역시 투자 형식을 띠나 봐요. 그렇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내가 뭐 만일 뭐 미국에 내에서 세탁소를 하겠다 또는 뭐 베스킨 라빈스 같은 그런 작은 카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해당 물건에 대한 계약을 다 해서 실제로 이제 가게도 구해요. 네, 네. 뭐 세팅을 다 해요. 네. 돈이 다 들어갔겠죠? 네. 그것까지 다 증빙이 된 상태에서 네. 바로 비즈니스 시작할 수 있다 내지는 시작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나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네. 그거는 네. 돈을 얼마나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 법적으로는 뭐 15만 불 정도만 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네네.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 영사들이 심사할 때는 네. 상당량의 재화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보기에는 35만 불에서 한 50만 불까지도 이제 잠깐만, 투자가 35만 돼요. 불에서 50만 불 정도면 한 5억 5억 이제 에서 넘고 6, 7억 네,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도. 그러니까 사실 영사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람 진짜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구나 내지는 뭐 좀 좋은 입지에다가 사업체를 냈을 경우도 있고 네. 좀 그럴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더 설득이 잘 돼서 네. 이제 비자를 좀 더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 네, 조금 더 많이들 투자를 하시지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돈을 네. 미국에다가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계약까지 하고 네. 계약서를 갖다가 보내야 되나요? 계약서뿐만이 아니라요. 네. 그냥 진짜 운영이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시작된 거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내가 이제 새롭게 이제 가게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영사가 심사할 때는 지금 당장 이걸 시작할 수 있구나가 네. 이제 확인이 돼야 네. 비자를 내주는데 문제는 이게 비자 거절률이 좀 됩니다. 거절이 네. 있군요. 네. E2 비자는 그 근본적으로 이민 비자가 아니고 비이민 비자라는 점도 다르지만 EB5 투자 이민은 거절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네. 아유, 돈 많이 주니까 거절하면 안 되죠. 근데 요 E2 비자는 네. 사실 내가 돈을 투자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 거야도 보여주지만 네. 내가 그걸 운영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아.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막 네.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 뭐 이렇게 운영했던 이력 내지는 아. 그런 히스토리 뭐 이런 것까지 다 매칭이 되지 않으면 너 못할 것 같은데 사업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사 기준이 제법 까다롭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정책 그 변화에 따라서 영사가 E2를 좀 잘 받아줄 때가 있고 안 받아줄 때가 있고 해서 영사라고 그러면 미 대사관의 영사. 네, 그렇죠. 미 대사관 그러니까 이미 그 비자 심사관 심사관이. 네, 예, 예.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령이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좀 심할 때는 40% 50% 가까이도 거절이 나요. 좀 잘 줄 때는 이제 한 90% 정도까지 승인이 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분위기도 많이 타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나는 돈을 다 넣어서 네. 이제 투자 이제 가게 오픈 시작할 수 있게 해놨는데 비자 거절 났어요. 망하는 그럼 거죠. 어떡해요? 망하는 거네요. 그거 큰일 다시 다 났네. 큰일 회수해야 났어. 되거든요. 예. 회수하려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예.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오. 비자가 거절됐기 때문에 누군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걸 정리해서 해줘야 그러려면 당연히 아, 나 정리해야 돼. 그것도 안 되는군요. 네, 그거. 네, 그렇죠. 야. 그거 이제 뭐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그게 리스크가 아주 작다고 해도 네. 사실 뭐 부자들이 네. 그런 리스크를 지고까지 내가 돈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생존형이 아닌 이상은 저는 E2를 크게 권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자, 그런데 네. 이 이제 돈을 쓰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아까 이제 50만 불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사실 뭐 그래도 네. 그 EB5 이 투자 이민보다는 액수가 적잖아요. 내가 그럼 그렇죠,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은 네. 그 EB5하고 네. E2하고 네. 싼 거를 선택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또 한 번 돌려서 생각하면은 돈을 더 받는 이유가 E2보다는 뭐 다른 혜택이 있으니까 당연히. 네. 그게 네, 뭔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이제 비자를 받기까지 그 리스크는 차치하고라도 네. 근본적으로 E2 비자는 이제 비이민 비자여서 영주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이민 제가 아까 네. 그 단어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을 놓친 게 비이민 즉 영주권을 주는 비자가 아니군요. 아니에요. 영주권이 체류만 아니- 허용하는. 그렇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러니까 학생 비자도 비이민 비자인데 학생 비자는 공부를 할 수 공부만 할 있는. 수 있는. 네. 아하.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E2 비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여서 극단적으로 자녀가 동반이 되잖아요. 미성년 자녀가 네.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잖아요. 네네네. 공립학교에서 만 21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거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동반 자녀가 계속 영주권을 가지고 정착을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사실 E2 비자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내가 알고 보니까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네. 그러면 거기서 EB5 비자로 바꿀 수 있어요? E2 비자로 들어갔다가 네,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E2 비자를 진행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영주권이 꼭 있어야겠다 네. 하면 그때 12억, 13억 들여서 이제 또 똑같이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EB5로 진행을 하시는 게 이제 여러모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돈이 두 번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내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들어가서 꼭 네. 사업을 하셔야 한다면 네. 그때 훨씬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네. 프랜차이즈 내는 것도 영주권자가 아니면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E2를 하겠다고 프랜차이즈 내는 거는 항상 뭔가 조금 뭐 영주권자를 꼭 끼워야 된다든지 뭐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확보하신 후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길 권합니다. EB5로 투자 이민을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E2를 신청하려고 했다가 내 애들을 생각해 보니까 EB5가 좋겠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네.
설명을 하시는 게 나중에 내 선택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은 네. 혜택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일단 학비가 싸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네. 좀 낮아서 그쵸. 좀 잘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그쵸. 것도 있지만은 재정 지원에 또 엄청난 혜택이 물론이에요.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냥 영주권자의 혜택인 거예요. 네네네. 네, EB5로 영주권을 받았을 때 네. 이제 영주권자가 됐을 때의 혜택인데 제일 쉽게 아시는 게 일단 뭐 공립학교 보내는 네. 거고 공립학교 가다가 이제 주립대학 같은 데 되게 쉽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스테이트에서 보통 한 1에서 2년 정도 거주를 하면 주립학교 갈 때 학비 자체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인스테이트 학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학비도 싸고 그 주립학교에서 만일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받는다고 해도 그 쿼터가 달라서 같은 점수라고 했을 때 입학 그 퍼센트 입학률 자체가 한 두세 배 정도 차이 나요. 모든 학교 네네. 주립이든 뭐 사립이든 네. 그 동부의 아이비 리그든 네네. 간에 쿼터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네.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랜트도 아예 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한테 제공되는 그랜트가 있고 그러니까 스칼라십인 거죠. 장학금이. 네, 그리고 이제 시민권 내지는 시민권하고 영주권 거의 같이 보는데 그 풀에서 영주권자 이상한테 주는 그랜트가 있고 다를 뿐더러 네. 결정적으로 또 저희는 학비로 지출된 내역을 세금 환급에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이제 연말정산 같은 네. 거 하실 때 네네. 학비로 소요된 부분 이제 해서 세금 환급 받잖아요. 네. 텍스 리턴 받잖아요. 그 부분이 미국은 거의 그 학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주립대학을 갈 때 내가 네. 사는 곳에 주립대학을 가면 이제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 가령 네. 사립학교를 간다고 해요. 네. 내가 이제 뭐 그 아이비리그 학교를 맞아. 선택을 했다. 네. 근데 거기도 재정 지원이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적어도 8만 불, 9만 불 네, 우리 그쵸, 돈으로 그쵸. 1년에 1억에서 뭐 1억 네. 5천 정도 사이에 네.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 재정 지원도 상당히 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생각이면은 투자 이민을 해라. 네, 그게 영주권을 맞다. 받아라. EB5. 네, 네, EB5 영주권이 들어가는 영주권을 받아라. 그 네. 얘기를 하시는 게 네. 그런 혜택이 또 재정 지원 혜택이 또 큰가 재정 봐요. 지원 혜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씀드린 그건데 사립학교 특히나 미국 동부에 있는 사립학교는요. 네. 재정 지원, 그 장학금 혜택 자체가 많습니다. 아하. 사립 좋은 학교면 좋은 학교일수록 네. 좋은 동문들이 많고 네. 좋은 기업들이 스폰서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많죠. 뭐 학비 대출도 있을 수 있고 세금 환급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거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궁금한 게 네. 저는 이제 영주권을 그렇게 받아서 상담하신 분들도 있는데 받아 가셔서 미국에 정착하셔서 고맙다고 네. 그런 분들도 갖고 계시죠? 있지 네. 않을까요? 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 일이 굉장히 롱텀이라고 느껴지는 게, 네. 정말 이 일을 시작했던 뭐 10몇 년 전, 뭐 한참 전의 고객들도 이미 뭐 영주권 다 받고 아이들도 다 크고 심지어 투자금 회수도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살다가 확 들어오지 않으시잖아요. 계속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보험도 해야 되고 또 가끔은 사고도 나고 그러면 당장 또 물어보실 때도 없고 이래서 저한테 연락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고맙다고 뭐 기프티콘도 주시고 비행기 티켓 뭐 이런 거 보내주셔가지고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네. 다음 순서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